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간밤에 중국이 지식재산권 강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증시는 신기록을 또 한 번 갈아치웠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시장 현재 빨간불을 켜내고는 있지만은 약간 미증시 상승세에 비해서 기대했던 바에 비해서는 상승세 조금 약하긴 한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모두 받고 있거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받는 이에 샵 4989번이라고 설정을 하신 후에 내용에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이야기 나누면서 나에게 꼭 맞는 맞춤 전략 얻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전화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11번 혹은 2612번 가능하거든요. 두 통 모두 활짝 열렸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부터 바로 모두 문자 전화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저희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이후에 오후장에서는 혼자서 어떻게 하나 걱정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정재윤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메신저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입장 번호 매우 쉬워요. 샵 4989 문자 상담 번호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샵 4989번으로 문자 상담 보내실 때 오픈 채팅방이라고 5글자만 추가로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검색하실 경우에는요. 가짜방, 우리 정재윤 멘토님의 인기가 워낙에 굉장하다 보니까 사칭하는 방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못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잘못 들어가지 마시고요.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유튜브 동영상 강의 보면서 정재윤 멘토님과 함께 주식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신 후에 주식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 정재훈의 주식잔소리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여기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요. 장전 시황, 마감 시황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그 외에 해외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해외에 대한 이슈, 기업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기업에 대한 이슈, 정말 다양한 강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두 챙겨가시면서 우리 다 함께 주식 공부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리고 강연회도 또 준비가 돼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동안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광주로 내려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광주 서구 ECC 빌딩 2층 유한타증권에서 2019년에 꼭 봐야 할 마지막 핵심 섹터 대공개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자, 2019년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기왕이면은 그 한 달 알차게 마무리하면 참 좋겠죠.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바로 이 강연회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4번으로 연락 주시면은 강연회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혜택 다 챙겨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황 자세히 살펴보면서 주식잔소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양지수 강하게 힘 받으면서 마감을 했는데 안타까운 거는 외인들의 수급이 좀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거래소에서 우리 외인들 14거래일째 팔아치우고 있고 수량도 좀 적지 않아서 걱정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기관,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좀 지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 5G 그리고 개별 호재가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 좀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외인들의 수급까지 더해주면 정말 참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우리 멘토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예, 시장의 흐름들은 나쁘지는 않아요. 미국 시장이 최고가를 좀 갱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미국 시장 쪽의 특징을 좀 보면 IT 쪽 섹터에 주도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보면은 금융 섹터예요. 거기에 따라서 한국 시장도 IT 쪽을 필두로 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몇몇 제약바이오 쪽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선 수급적으로 보면 금일도 매도예요.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11월 7일경부터 매도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약 2조 4천억 가까이 매도가 좀 나와주는데 일단 오늘부로 아마 MSCI 리밸런싱이 마무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이 2조 4천억대의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이 리밸런싱의 매도 물량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충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 물량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 리밸런싱 부분들에 있어서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에요. 그럼 거기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람코 상장이 있죠. 뭐 아람코 상장이 되게 되면 한국의 대기업들은 또 매도가 좀 나오겠죠. 외국인 쪽의 매도. MSCI가 빠지게 되고 난 이후엔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거기서 또 하나 12월 달로 좀 들어서면 이제 양도세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결국은 종목장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들 매수 포지션을 좀 보게 된다라면 SK 하이닉스가 매수 상위에 포함이 돼 있어요. SK 하이닉스, 삼성전기네요. LG로텍, 포스코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LG로텍도 이제 정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 나와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기술적인 반등 부분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포스코가 모처럼 만에 2%대의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역에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산업재 쪽 섹터의 그냥 기술적인 반등 정도를 보면 되지 않나 싶어요. 결국에는 산업재 쪽 섹터, 철강, 화학, 조선, 기계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혹은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주도 섹터로 좀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T를 기반으로 한 시장의 흐름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2030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하락에 있어서의 되돌림이 나왔고 21선에 대한 지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미국 쪽에서 월스트리트 쪽 저널을 보게 된다면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IT 쪽에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무분별한 이 상승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좀 표하기도 했었는데요. IT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데 무역 분쟁에 있어서의 해소 부분들이에요. 해소 부분들이 기대감이죠. 해소가 된 게 아니고 어찌됐든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좀 더 박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매도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현대차, NC소프트, S-오일, 셀트리온,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기업들이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현대차가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NC소프트 최근에 좀 강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S-오일 같은 경우는 아마 아람코 상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밀리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호재성 소식이 좀 전해졌었지만 일단 외국인 쪽은 매도를 좀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일단 좀 특이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7위에 삼성전자가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부로 일단 외국인 쪽의 수급은 일단락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문제 이제 내일부터 과연 돌아올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좀 관건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 한국의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을 했죠. 내년에 경기 회복이 되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과 한국이 가장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올해의 EPS 증가치가 약 한 33% 하향 조정됐다면 내년도에는 한 20% 정도 상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혹은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내년도에 시장이 좋아진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리고 대형 IT 섹터들이 좀 괜찮게 된다라면 코스닥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코스닥 0.76% 상승 중입니다. 하락의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금일 전개가 되고 있고요. 121선
경기선을 안착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수급적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그다지 썩 좋지는 않아요. 개인들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혼조세예요. 뭐 KMW 모처럼 만에 5G 종목군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리포트가 또 나왔어요. 내년도에는 KMW가 2배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 뭐 해외 매출로 인해서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고 거기에 따라서 5G 종목군들 오이솔루션이라든가 솔리드, 뭐 이노와이어 이런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바닥이 나왔을까?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볼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왕 바닥이 나왔다 싶으면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소위 말해서 장대 양봉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것들 한 번만 나와주게 되면 신뢰도는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날 IT 섹터가 좀 상당히 강했어요. 그러면서 국내의 IT 장비주들, 소재주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테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AP 시스템도 강보합 권역, 영우 DSP 뭐 디스플레이 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인데 괜찮고요. ELP 마찬가지로 어제 좀 말씀을 드렸죠. 4%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대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소재 쪽의 흐름들도 좀 괜찮아요. 동진세미캠도 5%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후성도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흐름들은 당분간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고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좀 나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니테스트도 3%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면서 주도적인 그런 부분들은 IT를 축으로 해서 개별 이슈와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좀 분산이 되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소미아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지만 여전히 좀 잡음은 있습니다. 서로 뭐 누가 그랬네 저랬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장비 소재 부품 쪽에 있어서의 소재 국산화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어제도 탐방을 한 기업 다녀왔는데 국산화 관련해서 다녀왔는데 상당히 좀 진척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성장 프리미엄까지 부과를 받는다라면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좀 남아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규적인 그런 종목을 발굴하는 것도 일단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종목장인데 당분간은 좀 박스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되돌림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좀 더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17,000원 언저리 뭐 그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스 같은 경우도 당분간 뭐 박스로 일단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 권역으로 진행이 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솔브레인이나 후성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냥 기본적인 되돌림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삼성 쪽이나 SK 하이닉스 이런 쪽이 투자 지연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 부분들의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멘텀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당분간의 이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처럼 만에 디스플레이 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면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QD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나 이런 부분들 나름대로 좀 계획에 나올 겁니다. 뭐 장비사 선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발주 모멘텀이 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이나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여전히 종목장 진행이 되고 있죠.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종목장이 진행되겠지만 당분간은 좀 박스로 보고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장비와 소재 쪽 어쨌든 계속해서 투자 모멘텀 남아있고 지연 소식은 있지만은 장비 발주와 관련한 계속해서 호재들 일어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들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들, 뭐 파란불 켜내는 종목도 있을 테고, 빨간불 켜내는 종목도 있을 테죠. 수익 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 손실 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어떤 전략을 짜냐에 따라서 수익을 최대화할 수도 있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략 주식 찬소리와 함께 짜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자 상담 신청 가능하고요. 전화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입니다. 4477번님이 보내주신 SFA 반도체 살펴볼게요. 2,57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오늘 3.36%, 3.78% 벌써 오르고 있네요. 3,700원대까지 갔고 50% 이상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비중 20%시거든요. 어떻게 좀 절반 수익을 챙긴 후에 더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통째로 조금 더 가져가 봐도 될까요, 멘토님? 우선 3,900원대까지 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계단식 상승을 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과거에 이 SFA가 이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흑자로 좀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실적이 꾸준하게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투자 이 부분들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올해의 상반기까지만 130억대, 뭐 3분기 실적은 정확하게 좀 나오지가 않았네요. 그러면 잠깐 분기 보고서를 좀 보게 된다라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20억 정도 나왔네요. 120억에 당기순이익은 110억 정도 나왔습니다. 120억에 110억. 그러면 84억에 51억, 135억에서 240억 정도 했네요. 작년치를 넘어설 것으로 좀 보여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주가적인 수준은 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온 그런 부분들은 있는 상황인데 21선을 좀 기준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왕 수익이 좀 많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가져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21선 자리대 한 3,350원 요 자리대가 정고점 자리대잖아요. 요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일부 챙기고 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봉 차트로 보게 되면 4,000원 언저리가 120개월 선에 딱 부딪히는 저항 자리대예요. 저항 자리대 때문에 매물 소화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인 목표가로 좀 보게 된다면 5,000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21선 3,400원, 한 3,350원 그 자리대만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나머지는 좀 더 계속 가져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350원 전고점 자리 깨지면 일부 챙기고 가자. 중기적으로는 목표가 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입니다. 전화 연결됐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요. 매수가 비중은요? 18,200원에 15%입니다. 18,200원에 15%시고요. 네네. 갖고 계신 지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 제일 궁금하세요? 앞으로의 전망이요? 예. 알겠습니다. 멘토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좀 보유를 하셨네요, 보니까. 네네. 1년 넘게 보유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마음고생을 네. 좀 많이 하셨는데 네네. 한 2만 원 넘어갔다가 다시 조금 더 눌렸어요. 네네네. 15% 비중이신데 네.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아버님. 네. 조금 더 가져가시면 2만 원대, 22,000원 위에서도 매도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네네. 내년도에 전망이 좀 괜찮아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네네네. 실적적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가지고 가보시고요. 네. 만약에 주가가 시장에 변동성이 좀 생기고 뭐 하면서 예를 들어서 17,000원 정도 때까지 밀리면 네네. 그때는 한 5%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 17,000원에서요? 네, 17,000원 초반 정도로 밀리면 네네. 거기서부터는 한 5%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네. 22,000원대 위에서 매도할 수 있어 보이니까 네네. 조금 더 가지고 가보세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송투자하세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다시 문자 연결해 볼게요. 0617번님이 보내주신 W게임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55,500원이고요.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지금 조금 손실을 보고 계세요. 근데 W게임즈 차트로 보면은 참 무섭게 선을 그리다가 5월부터는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향하는 모양새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어떤 전략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이 W게임즈, 이게 게임주들이 참 올라가는 기업들은 올라가는데 W게임즈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된다라면 W게임즈의 실적이 나쁘거나 하지는 않아요. 꾸준하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가지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면 얼추 다 밀릴 자리만큼은 다 밀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근데 수급적으로 원체 이게 그 매수세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보면 외국인 쪽 올해 기준으로만 보게 된다면 올해 1월 달부터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중반 부분부터는 외국인 쪽에서도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55,500원짜리대에서 비중이 10%를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은 그냥 좀 가져가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장에 있어요. 순환매가 다 한 번씩 나올 거예요. 업종마다, 섹터마다 다 한 번씩은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뭐 한 55,000원 정도 때까지는 무난하게 흐름들은 좀 나올 거예요. 다만 이제 기술적인 차트의 흐름상 꺾여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도 좀 필요해요.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하시고 한 55,000원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일단 좀 챙기고 보자라는 의견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55,000원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챙기고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실까요? 예, 제이스택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매수 가격은 13,700원. 비중은 10%입니다. 네, 제이스택 13,700원을 10% 비중으로 갖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좀 내려올 때 들어가신 건가요? 뭐 그런 상황에서 좀 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샀는데 더 내려가나요? 그래서 좀 내려오는 내려가고 모습을 있는, 보고 조정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사셨는데 아직 조금 더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 추매를 해도 괜찮을런지. 추가 매수까지 현재 생각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멘토님께 바로 한번 전략 여쭤볼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아버님? 일단 방송에서 추천하는 걸 들었는데 네. 거기서 내년도 실적이 좋아질 업종이라고 무슨 사업하고 해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고요. 예, 반도체. 반도체요? 아버님 제대로 모르시고 이거 종목 사신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제이스택 반도체 사업을 하고는 있어요. 네. 근데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쪽이에요, 이 친구는. 디스플레이 쪽인데 한국경제란다. 어디 경제방송 이 프로그램을 보고서 매수를 하신 거세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고 매수를 했는데요. 그럼 그쪽에다 물어보셨어야지, 아버님. 근데 여기서 이 프로그램을 보다가 네. 그 멘토님께서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 종목 상담을 하는 걸 한번 또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멘토님의 명철한 진단이나 상담을 듣고 다시 한번 나도 좀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보다는 좀 가격 변동이 생겨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단기로 보셨나요? 아니면은 좀 길게 여유 있게 보셨나요? 길게 여유 있게 보고 하는 편입니다. 단기로든 대응하기도. 그럼 한 1년 이상씩 보세요? 그렇게 해도 보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몇 년 된 것도 있고. 일단 비싸게 사신 부분들은 좀 있는데요. 네.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거예요. 네.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거고요. 네. 제이스텍이 본딩 장비 쪽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삼성 쪽에 있어서 아마 조만간 장비사 선정이 될 거예요. 네. QD-OLED 관련해서 장비사 어떤 종목군들 어디에서 어떤 장비는 어디 회사 쓰고 어떤 장비 쓰고 하는 이 장비사가 선정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이루어질까요? 삼성 쪽에서 물건 배정을 해주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 설비 투자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보통 보면 내년도 2분기 때에 장비가 입고가 되니까 리드 타임이 약 한 7개월에서 7개월 반 정도가 될 거예요. 네. 전공정 장비 같은 경우는 그럼 이미 이제 장비 발주를 슬슬 시작해야 될 시기예요. 네. 근데 이제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본딩 장비 쪽인데 대면적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쟁사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괜찮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삼성 쪽에서는 듀얼 벤더를 원해요. 단독 네. 벤더로 주진 않아요. 그런 경쟁사가 분명히 좀 생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네. 내년도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2년 동안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괜찮아지겠죠. 실적도 돌아설 거니까. 13,7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네. 11,000원 정도 때까지 다시 만약에 밀리면 여기서 조금 더 사세요. 네. 그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11,000원 정도까지 밀린다 싶으면 거기서 조금 더 사시고요. 만약에 안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들고 가시고 네. 전고점권역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거예요. 1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고 보시고 단기로 보실 거면 아마 안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버님. 네.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네. 투자 마인드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4805번님이 신청해 주신 코프라 살펴보겠습니다. 3,040원 매수하셨고요. 15%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자, 오늘 자동차 부품 쪽이 좀 잘 가고 있는데 코프라도 4.50% 오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 보고 계시거든요. 코프라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멘토님? 자동차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참 그래도 괜찮은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사실 코프라 같은 경우도 3,040원짜리 때 거의 바닥권역에 좀 매수를 하신 상황이거든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배당도 일정 부분 좀 나와주고 있고 3분기까지의 실적이 한 75억 정도가 나왔네요. 작년 실적은 이미 넘어선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은 좀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싶어요. 한 3,500원, 3,600원 이 자리대가 좀 매물이 많기는 한데요. 이 자리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코프라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써니전자요. 써니전자요. 매수가 비중 부탁드릴게요. 3,670원에 70%요. 3,670원에 70% 시고 혹시 네. 전에 이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 오늘 처음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익 보고 계시고 비중도 좀 많으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멘토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수고하십니다. 수익 중이신데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이게 대북주락 정치주락 해갖고 네? 정치주락 해갖고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어떻게 신통치 않은 것 같아가지고 딴 거에 비해서. 아버님 테마 종목군들 좋아하시는가 봐요? 예.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 건 아시죠? 네네. 자, 올해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예. 올랐어요. 그죠? 예. 한 100% 가까이 올랐어요. 예. 12월 달에 보면 아버님 예. 양도세에 관련돼 있어서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예. 만약에 대응 못했다 싶으면 한번 시게 두들겨 맞을 수 있습니다. 요런 것처럼 요런 거 예. 기억하고 계세요. 네. 무조건 대응하셔야 돼요, 이거. 예. 과거에도 2018년도 때에도 이렇게 두들겨 맞았어요. 2,700원대 있다가 두들겨 맞고서 바닥 나오고 나서 올라갔거든요. 예. 그런 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테마주는 뭐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모멘텀으로 좀 봐야 되는데 내년 총선 관련주죠. 예. 총선에서 인맥 관련주이기는 한데 이게 여태까지 좀 잘 버티셨단 말이에요. 예. 제 생각에는요. 네. 수익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절반 정도라도 챙겼다가 양도세 요 부분들 연말 좀 지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이 종목이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게 뭐 4,200원대, 4,300원대까지 갔다가 수익이 좀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곤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여기서 좀 챙겨놓고 그리고 나서 연말 지나고 나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문자입니다. 5097번님이 보내주신 LG전자 살펴봐 드릴게요. 7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또 따로 보내주시진 않으셨어요. 자, 현재 일단은 아주 조금 수익을 보고는 계십니다. LG전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또 많이 들어왔고 요즘에 기관도 좀 잘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떻게 좀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멘토님? 71,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단 박스 고정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격 같은 경우 이렇게 하단 자리대를 한 59,000원, 58,000원 이 자리대, 상단 자리대가 한 8만원대 이렇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좀 더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실적이나 이런 부분 가전 쪽은 백색 가전 쪽은 LG전자가 괜찮아요. 그러다가 요번에 듀얼 스크린으로 나온 휴대폰 그 부분도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은 조금 더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뭐 비중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진행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텔콘 RF 제약요. 텔콘 RF 제약이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9,690원. 비중은 10% 맞으세요? 비중은 10% 정도 돼요. 알겠습니다.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저게 들어간 지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오래되지 않으셨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갭상승하면서 시작했다가 좀 상승폭 반납하고 있는데 예. 자, 앞으로 그러면 어쨌든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진행이 될지 멘토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네. 자주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수고 많으세요. 오늘 아침에 일찍 소식이 좀 나왔어요. 예. 비보존에서 미국 임상 2상 성공적으로 뭐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비중이 10%세요. 예. 이게 아마 11월 달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11월 달에 매수를 하진 않았는데 이게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를 하셨던 건가요, 혹시? 예. 조금 기대를 하고 했죠. 그러면 오랫동안 가져가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예, 올해도록 가져가면은 가능성이 있으면 좀 가야지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예.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단 움직였던 것 같아요, 먼저. 예. 그리고 나서 눌렸다가 다시 흐름들이 나왔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한 10,000원에서 8,000원 언저리. 근데 요걸 예. 깨고 이제 8,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제 그게 문제라 7,000원을 깨고 내려갈 건데 8,000원을 예. 깨면 예. 요게 조금 문제예요. 근데 오늘 갭상승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었는데 매도를 안 하셨어요. 예, 그건 제가 못 봤어요. 다른 거 하다가 그렇죠. 보니까 항상 이게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그러한 예, 모습들이 예. 좀 나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죠? 예. 7,800원 깨지면 안 돼요. 7,800원요. 네, 7,800원 깨지면 아마 이거 7,000원 깨고 내려올 거예요. 예. 그럼 그때 좀 다시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10,000원 언저리인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 보여요. 지금 보면. 예. 이게 그냥 차트적으로만 보게 되면 예. 대량 거래가 터진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러한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시간이 좀 다소 걸리겠지만 예. 올해 11월 달에 넘어섰던 요 자리 때 돌파 시도는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럼 7,800원이 깨지면 일단 다시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나는 그냥 좀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 판단이 되면 비중이 10%시니까 예. 한 11,500원, 12,000원 그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봐 보세요. 예.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 우리들 제약을 말씀드렸는데. 우리들 제약 6,150원에 10% 비중 맞으시고요. 예. 네, 시청자님 혹시 텔레비전은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텔레비전은 음소거 해주세요. 네네. 네, 되셨나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멘토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6,150원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아버님 이거? 두 달 안 됐나 그런 것 같은데. 2달이 안 되셨다고요? 네. 6,150.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누가 그거 얘기를 하길래 무슨 얘기를 해요? 한번 해봤더니 7천 얼마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디 가가지고선 다니다가 그걸 못했어요. 매도를 못 하셨다? 네. 얘기를 듣고서 매수를 하셨다. 네? 누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듣고서 매수를 하신 거세요, 아버님? 예. 그러면
뭐가 좋다고 혹시 얘기를 들으셨어요? 아, 그거 하는 친구가 있나 보더라고. 네? 무슨 뭐 정치 뭐 대마주라고 뭐 그래가지고. 자, 일단은 아버님 우리들 제약도 네. 인맥 관련주예요. 테마성 종목이거든요, 아버님. 네네. 과거에 막 이런 식으로 시세 흐름들이 나오고 했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테마성으로 움직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아버님 6,150원에 10% 정도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네. 이거는 일단 글쎄요. 인맥 관련주이기는 한데 흐름들이 언제쯤은 한 번쯤 나와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럼 제 판단, 제 그냥 예상인데요. 예. 8,000원짜리 때는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8,000원 정도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네.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비중은 딱 요 정도만 10%만 하시고요. 예, 예.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예. 8,000원 정도까지 보시고요. 예. 만약에 한 5,500원 정도가 깨지면 예. 그때는 좀 정리하고 나오시고요. 아, 예. 아시겠죠? 네네, 고맙습니다. 네, 송투자하세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들 제약까지 저희가 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각 상황에 맞춰서 또 투자 성향에 맞춰서 맞춤 전략 짜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네요. 참고하시면서 손실은 최소화, 수익은 최대화하는 전략 세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관심 종목 알아볼 시간이죠. 어제 ELP 추천해 주셨었는데 오늘 벌써 3.50%대 바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늘의 관심 종목도 또 궁금해지고 있거든요.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글쎄요. IT가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인데요. 네. 일단 좀 보면 최근에 조선주들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조선주들의 얘기들 좀 나오게 되면 본행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본행제 쪽을 보게 되면 동성화인텍이나 한국카본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역배열권역에서 조금 매물수가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동성화인텍은 오히려 좀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일단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은 동성화인텍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자 보자고요.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전고점 자리대 뭐 12,000원, 13,000원짜리대가 좀 저항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일단 놓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LNG선에 대한 부분들, 수주나 이런 부분들 일감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전날 거래량이 동반되면 좀 눌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요 눌러주면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좀 보게 되면 실적도 봐야 되겠죠. 실적이 올해 예상이 27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폭의 좀 성장을 해 나갈 것 같은데, 공시나 이런 부분들 보면 10월 달에 일단 2건의 공급 계약건도 있었던 상황이고요. 보고서를 좀 보시게 되면 이 사업 내용에 보시면 쭉 한번 내려보세요. 쭉 내리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지금 공장 가동률이 나오죠. 가동률은 뭐 90% 넘었으니까 거의 뭐 풀가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주 잔고를 좀 보게 되면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4,900억이에요. 거의 5천억 가까이 있단 말이죠. 일단 수주 잔고가 많다라는 얘기죠. 5천억. 그 부분들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천억에다가 10월 달에 수주했던 것도 또 세어야겠죠. 380억 정도 있고, 그 다음에 10월 29일 날 또 있죠. 320억 정도 있고 700억. 그러면 5천 한 700억, 5,800억 가까이 되겠네요. 일단은 이 부분들. 근데 일단 7월 달까지는 분기 보고서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실적이나 일감 같은 경우는 있다라는 상황이에요.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기술적인 흐름상에 놓고 봤을 때에도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면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고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번쯤은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뭐 조정을 받았을 때 한 번쯤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동성 화인텍이었습니다. 일단 전고점짜리 저항선으로 잡히고 있는 가운데 이 최근에 LNG선 관련한 수주 일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좋아질 수 있고 앞으로 성장해 나갈 측면에서도 관심 있게 보면 좋다라는 말과 함께 관심 종목에 등록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추천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폭 조금 반납은 상황이고 코스피는 조금 더 힘을 내주는 것 같아요. 일단은 0.50% 내외로 계속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장에서는 어떤 전략 세워나가면 좋을까요, 멘토님? 오후장에는 아마 시장의 그 조금 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 보여요. 지금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뭐 거래소 시장 0.5% 가까이 상승해주고 있고 코스닥도 0.6% 정도 상승을 해주는데 여전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 쪽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당일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행히 외국인 쪽이 서서히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긍정적이에요. 금액으로 따져보게 된다면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수량으로는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간에 개인 쪽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부담 요인이에요. 거래소 같은 경우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수급의 부담은 좀 덜 수가 있을 건데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양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만약에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매도에 대한 폭 자체를 확대를 시켜 나가버리거나 하게 된다면 오히려 좀 윗꼬리가 달 그런 부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리밸런싱 마지막 날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러한 부분들 좀 염두를 해두시고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은 상당히 좀 좋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기로하시고 미국 시장 쪽을 보게 되면 IT 위주로 해서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년도에도 IT 쪽에 있어서 성장은 계속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 외국계 리포트에서도 한국 시장에 있어서 투자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주된 요인은 IT에 좀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T 섹터들 조정받을 때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될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 점 좀 기억을 하시고 오른다고 해갖고서 그냥 추격 매수를 하지는 마세요. 성장을 할 부분들이라도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KMW 이제 바닥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거래량이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저가 매수를 분할로 눌렸을 때 분할로 조금씩 분할해 나간다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꺼번에 덥석 잡는 그런 거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다라는 거. 왜냐면 12월 달 들어서면서 그게 있죠.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염두를 해 두시고 오후장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오후장에서 좀 약해질 수 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의 양매도 현재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매도세가 확대되면은 윗꼬리를 달 수도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조정 시에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로 오후장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자, 주식 전술이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 버렸어요. 벌써 저희 끝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오후장에서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메신저로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샵 4989번 문자 상담 주셨던 샵 4989번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에는 오픈 채팅방 이렇게 5글자만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문자 받으시면 정말
터치 한 번이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샵 4989 오픈 채팅방 기억해 주시고요. 또 동영상으로 함께 시청하면서 주식 공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신 후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요. 정말 다양한 영상들 모두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바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여러분들 만나 뵙기 위해서 광주로 직접 내려가시거든요. 광주 서구 ECC 빌딩 2층 유안타증권에서 11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019년 알차게 마무리하시라고 2019년에 꼭 봐야 할 마지막 핵심 섹터 대공개라는 주제로 강연회 열립니다. 이 강연에 관련한 문의사항은 번호가 조금 달라요. 023153-2664번. 끝자리 2664번이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강연에 관련한 문의는 이쪽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려 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